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했습니다. 갑상샘 항진증이 있는 사람은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갑상샘 항진증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갑상샘 항진증은 기초 대사량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초 대사량이 커지면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인데, 기초 대사량이 커지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아마도 체중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체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갑상샘 항진증 주량이 커지는 거니까. 1번이 답이 아닐까요? 다음 것도 볼까요? 긴장할 때 땀이 나는 것은 체온 상승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땀이 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개들이 여름에 헐떡거리는 것은 열의 발출량을 늘리기 위한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 마지막 부분이 있었죠. 사우나에서는 복사를 통한 열의 방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게 된다. 복사를 통한 열의 방출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였냐면 그 앞에 있었죠.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는 복사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기 어려워서 땀의 증발을 얘기했습니다. 선풍기를 쓸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피부 표면에서 대류를 통해 방출하는 열이죠. 대류를 통해 방출하는 열이 언제 증가한다고 그랬죠? 대류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질 때. 자, 지금 우리가 방금 글을 읽었으니까 이런 데서 표시한 부분도 있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대류.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대류에 의한 열의 방출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것 같아요. 확인을 이따 해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릴리퍼트인들은 키가 걸리버의 12분의 1 정도였지만 신체 구조나 대사는 물론 생활 모습도 영국 사람들과 같았다. 소인국 왕은 걸리버가 자신보다 부피가 12의 세제곱배 크다는 것을 착안해 매일 걸리버에게 12의 3제곱이죠. 3제곱인 1728병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게 지금 이런 자료가 나오면 윗글이랑 엮어서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초 대사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체중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다. 뭐 이런 관계들이 있었으니까. 기초 대사량이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런 연기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이거를 볼 때 엮어서 지문의 내용을 엮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화 A에서는 범죄자를 액화질소 탱크에서 급속도로 냉동시켜 영하 196도씨의 상태로 수십 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소생시키는 감옥이 등장한다. 냉동 감옥 얘긴데요. 사람의 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얼면에서 세포를 파괴하지만 개울체액은 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기초대사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확 올려버리면은 기초대사 없이도 생존이 가능해. 이거는 동면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싶은데 마지막 부분에 동물들의 동면 얘기가 나왔었죠. 에너지 기초대사량을 최소화해서 겨울을 나는 동면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에 대한 걸 봅시다. 걸리버에게 1728명분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 내용은 걸리버의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릴리퍼트인의 1728배라는 것을 추산한 것이 타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군. 예. 부피가 12의 세제곱배 크니까 1728배니까 체중도 기초대사량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걸리버는 릴리퍼트인들보다 1728배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하므로 열을 식히기 위한 특별한 장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겠군. 열을 식히기 위한 특별한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냉동인간이 소생하려면 냉동 중 기초대사에 사용된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군. 소생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기초대사 없이 생존이 가능해. 그러면 냉동인간이 소생을 하려면요. 냉동 중 기초대사에 사용된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기초대사를 하지 않는데? 냉동을 해놓으면? 사율적인 효율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냉동인간은 기초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냉동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없겠군.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 같은데? 기초대사 하지 않기 때문에. 냉동인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 냉동인간 중에는 체내에서 약간의 산화작용이 발생하여 서서히 체온을 회복하면서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체내에서 약간의 산화작용이 발생하여 서서히 체온을 회복하면서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이런 내용이 왜 추가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알 수가 없네요. 체중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중이 1728배라면 기초대사량은 어떨까요?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좀 답이 4번이 아닐까 싶은데 또 정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골라봐 있습니다. 선생님, 윗글을 읽다 보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방만 소모할 때까지 굶으면 빨리 살을 뺄 수 있지 않나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학습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는 전과 같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죠. 그럼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에너지를 원활 섭취가 부족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다. 그러나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소모되지 않는 영양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된다. 4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번 문제는 저도 좀 어렵네요. 57쪽을 볼게요. 1번, 4번, 4번입니다. 정답 1번, 4번, 4번. 정답은 다 맞췄는데 2번 문제에 대한 것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 정답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보기에서 본문에서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는데 보기에서 냉동인간은 기초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가 정답이 되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1번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대사량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은 부피가 아니라 피부 표면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 걸리버의 기초대사량이 릴리퍼트인의 1728배가 되는 건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아니고 피부 표면적 비례하는 거니까 부피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단위 표면적당 기초대사량은 일정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피가 이만큼 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이만큼 커지는 게 아니죠. 피부 표면적당 방출하는 열은 릴리퍼트인과 열에 같기 때문에 열의 제거를 위한 특별한 장치 필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나에 따르면 냉동인간이 소생할 수 있는 이유가 세포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포가 파괴되지 않아야 소생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대사가 있었거나 과정에서 열이 발생했다면 산화작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물은 세포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냉동인간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나 열의 발생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기를 보면 사람의 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얼면서 세포를 파괴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녹게 되면 화산을 체험하면 만약에 녹게 되면 물이 생겨서 세포가 파괴되니까 소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요. 다른 부분들, 예. 특히 5번 같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인간 중에는 체내에 약간의 산화작용이 발생하여 서서히 체온을 회복하며 소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좀 어려웠지만 비교적 답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